1톤 슈퍼캡 봉고3 1.2톤 디젤 모델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1톤 베이스로 1.6톤으로 인증을 받은 나르미 모터스의 1.6톤 롱바디 차량입니다. 공통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귀한 차량입니다. 16톤까지 한 번에 점프가 가능한 차량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화트럭 정영훈입니다. 최근에 카고 차량 난마붙은 차량들은 다 이제 판매가 되었고요. 최근에 2, 3일 내에 다 가져온 차량들입니다. 우측부터 보시면 1톤 슈퍼캡, 가장 연간 10만 이상의 판매량을 하는 차량이고요. 아무래도 현대에서는 효자 종목이죠. 그 옆에 보시면 봉고3 1.2톤, 마찬가지로 디젤 모델입니다. 제일 끝에 쪽에 있는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1톤 베이스로 1.6톤으로 인증을 받은 나르미 모터스의 1.6톤 롱바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오늘 1톤, 1.2톤, 1.6톤의 뭐 적재함 길이 비교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측부터 보시면 포터 차량입니다. 흔히들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되는 차량이고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죠. 마찬가지로 가게 차량들이 다 공통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포터 초장축을 가장 많이들 출고를 합니다. 우선 포터에서는 일반 캡과 슈퍼캡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운전석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차량들을 명칭을 포터에서는 슈퍼캡이라고 하고요. 면적에 이제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 캡이라고 하죠. 장단점이라 하면 내가 장시간 운전했을 때 의자를 제꼈을 때 뒤쪽에 이제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거고, 대신 단점이라 하면은 일반 캡보다는 아무래도 축간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겠죠. 보통은 포터 같은 경우가 2m 86 정도가 나와요. 그리고 일반 캡이 한 3m 10 정도가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 초장축 슈퍼캡이 초장축으로 나누냐, 이제 그걸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적재함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포터에서 연결고리가 7개가 보통은 이제 슈퍼캡 차량이고요. 이제 8개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를 일반 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차량 1.2톤입니다. 1톤과 1.2톤 베이스 차량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헤드 부분의 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포터가 2m가 조금 안 되는 1m 96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1.2톤 같은 경우는 2m 한 10 정도, 10에서 한 15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옆면으로 보시면 육안으로도 보시기에도 적재함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. 또 그리고 1.2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표준 캡이냐 킹 캡이냐로 나뉘게 되는데, 아까 뭐 앞선 1톤에서 슈퍼캡이랑 일반 캡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적재함 길이가 뒤에 의자 공간에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20에서 한 30cm 정도 공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차량은 폭이 조금 다릅니다. 1톤 같은 경우가 1m 63의 기준이다 하면 1.2톤들은 폭이 한 1m 65 정도가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, 킹캡 기준으로는 3m 10, 그래서 파레트 짐을 2장밖에는 실을 수가 없어요. 이제 뭐 리어 쪽을 내려서 3장도 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안전상 위험하게 되겠죠. 그래서 1톤 차량과 1.2톤 차량을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, 이제 1톤 차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파레트 3장을 싣고 싶다.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그러면은 오토 기준으로 내가 파레트 3장을 실어줄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줄게 한 게 이런 상용차들, 나르미 모터스 한국 3축 대표적인 차량들이죠. 보통은 이 차량들이 적재함 길이 같은 경우가 3m 40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KPP 파레트 기준으로 1m 10을 규격 사이즈를 3장까지 적재하고 한 10cm가 남는 차량이고요. 보통 3축 차량들이 한 3m 70까지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들의 또 단점이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때 아무래도 그 적재함 길이 때문에 좀 나오는 차 공간에서 약간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. 아무래도 이쪽 1.6톤 나름이 이런 차량들의 장점이라면 1톤과 1.2톤에 비해 아무래도 적재하는 물건의 같은 이동량을 가더라도 뭐 인건비, 유류비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량이죠. 이제는 디젤 차들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은 더 이상 생산을 디젤 차량을 만나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귀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가져온 저기 끝쪽에 있는 19년식은 현재 19만
7,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. 가운데 있는 1.2톤 킹캡 차량은 지금 640km, 그리고 1.6톤 나르미, 이 친구는 또 1.5톤 초과 차량이기 때문에 개별화물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 말로 개별화물이고, 현재는 2.5톤부터 나중에 내가 증차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16톤까지 한 번에 점프가 가능한 차량입니다. 기존에는 1.2톤에서 4.5톤까지 중형화물 남바로 분류가 되었는데, 대폐차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2.5톤부터 16톤까지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톤수 제한마다 또 50%의 증차를 허용을 한다는데,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차량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자님들께서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, 1톤 트럭은 동형입니다.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. 아, 그런 칭찬을 해주시나요? 저한테는 안 해주시는데. 감사히 한번. 감사합니다. 그래도 항상 믿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사실 제가 그냥 1톤 차량과 영업용을 번호판을 하고, 또 신화트럭이라는 또 슬로건을 만드신 분이 또 최 대표님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밥을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보다 많은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,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, 굉장히 영업을 잘하신 분들이 훌륭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제가 언제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, 수직을 하게 되면 긴 또 터널이 나오고, 언젠간 저도 이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바닥을 보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사장님들이 오실 때 최대한 친절하고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친절함, 제가 아는 내용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, 그런 슬로건으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1톤과 1.2톤 그리고 1.6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중간중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사항들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시거나,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. 한번 검색해 보시고, 또 궁금하신 사항, 또 영업용 허가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하실지, 1톤에서의 일을 하실 때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, 그리고 1.2톤은 오토미션이 이제 LPG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폭이 좀 넓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1.2톤의 디젤을 찾는 분들은 저걸 하시면 되고, 또 LPG 차량은 나는 오토로 하겠다는 분은 오토로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1.6톤, 보통 이렇게 축광거리를 늘려서 저렇게 롱바디로 나온 차량들을 원하신다면 또 저 차량을 하시면 돼요. 왜냐면 1톤 베이스의 적재함을 1600kg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 차량이 1.2톤만큼의 중량짐을 실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중고차로 적재함을 늘릴 수 있냐? 이건 안 됩니다. 안정상 구조 변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신차 때 출고를 해서 축을 늘려서 이 차량을 카고로 만들지 아니면 윙바디로 만들지, 그래서 항상 1톤과 1.2톤 또 1.6톤 어떻게 이를 진입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차량들은 오늘 좀 비교해 봤고요. 차량 금액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래서 항상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신화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화트럭으로